한국우수 전래동화 31 부지런함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 철썩철썩 쏴쏴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의 아내는 몹시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난 큰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아내는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쌩쌩 휘잉휘잉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어요. 이런 날에는 물고기들도 꼼짝 않을 거야. 어부의 생각대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순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물을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조금 뒤 그물을 건져 올리는 어부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물이 아주 묵직했거든요.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나 봐. 하지만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커다란 항아리였어요. 어부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별 수 없지. 이 항아리라도 가져가야지. 어부는 항아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웬 항아리예요? 물고기는 못 잡고 그물에 항아리가 걸려 가지고 왔소. 아내는 어부의 말에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우리 집에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당장 내다 버리고 쌀을 구해와요. 아내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어부는 머쓱해 항아리만 어루만졌어요. 머쓱하다. 무안을 당하거나 흥이 꺾여 열없고 기가 죽어있다. 그러자 항아리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스르르 나왔어요. 도령, 총각의 높임말.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어부는 너무 놀라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었어요. 아내가 재빨리 도령에게 말했어요. 호호호, 우리에게 쌀을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도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뒷마당으로 가보세요. 과연 뒷마당에는 쌀가마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부는 쩍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영감, 잘 됐어요. 도령에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자 어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쌀이 저렇게 많으니 됐소.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지만 아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헐레벌떡 도령에게 달려갔어요. 도령이 어디 갔지? 마당에는 항아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보았지요. 오라, 그래. 영감, 어서 항아리를 어루만져 보아요. 이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꼬마 도령이 다시 스르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하세요. 아내는 기뻐하며 얼른 말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을 많이 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빙그레 웃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마당에 보물이 가득 쌓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3가지뿐이니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그 말을 듣고 어부는 손사래를 쳤어요. 손사래, 어떤 말을 부인 또는 거절하는 뜻으로 손을 펴서 내젓는 일.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어요.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요. 도령이 항아리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아내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미련해요? 난 아직 갖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어부는 조용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흥, 겨우 3가지 소원이 뭐야? 영감, 내일 바다로 나가 그런 항아리를 몇 개 더 건져와요. 어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와, 이것 좀 봐. 아이, 좋아. 다음 날 아침, 도령의 말대로 마당에는 보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하하호호 웃으며 어부에게 말했어요. 빨리 바다로 가 항아리를 더 건져와요. 어부는 할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욕심을 그만 부려야 할 텐데. 터벅터벅 어부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부가 바다로 나간 사이 아내는 도령을 불러 3번째 소원을 말했어요. 나를 젊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줘요. 도령은 이번에도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아내는 거울을 보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쩜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예쁜걸. 그런데 아내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예쁜 내가 어부의 아내로 살 순 없어. 영감이 새 항아리를 가져오면 왕비가 되고 나서 못난 남편을 내쫓아야지. 하지만 다음 순간 아내의 얼굴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거울에는 쭈글쭈글 늙고 욕심과 심술이 가득한 얼굴이 비쳤지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는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고래고래,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르는 모양. 그뿐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보물도 뒷마당에 쌀까마도 모두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그제야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오? 저녁 늦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어부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려 벌을 받았어요. 아내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어부는 흐느껴 오는 아내를 다독거려 주었어요. 다독거리다. 남의 약점을 감싸거나 용기 따위를 북돋워 주다. 울지 말아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않소. 그 뒤 아내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 옛날 옛적 요술 항아리 이야기.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로 아라비아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유럽에서 전라되는 민담인 3가지 소원 등이 있습니다. 3가지 소원에는 나무꾼과 난쟁이가 등장합니다. 난쟁이의 부탁을 들어준 착한 나무꾼이 3가지 소원을 빌게 되지만 욕심을 너무 부린 탓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원을 들어준 항아리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행운을 놓친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소원을 들어준 항아리의 결말은 원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전에서는 어부의 아내가 욕심을 부려 항아리를 또 건져오라고 남편을 바다로 보낸 뒤 자신은 왕비가 될 것을 꿈꾸다 모든 행운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바다로 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지요. 남편은 용궁으로 초대되어 그곳에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게 되고 홀로 남은 아내는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심술궂고 욕심 많은 어부의 아내라 할지라도 반성과 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듯하여 결말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기보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겠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나타나는 용궁.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의 원전에 나타나는 용궁은 바닷속에 용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용궁 이야기는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는데 거북을 살려주어 용궁으로 초대된 어부, 여의주를 찾아 떠나는 영웅의 모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에도 용궁이나 요괴들의 세계, 꿈속의 세계를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궁은 단지 현실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며 궁극적인 관심은 현실의 삶에 있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고기잡이 도구. 고기잡이 도구에는 낚시 모양과 그물 모양이 있습니다. 낚시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운 낚싯대를 물속에 들이워 물고기를 낚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물은 실이나 노끈으로 뜨고 그물 코의 크기에 따라 물고기의 크기도 달라진답니다. 옛 고기잡이 도구로는 통발, 돌살, 작살, 쟁이, 반두와 족대 등이 있습니다. 통발은 통처럼 만든 것으로 물속에 담가둡니다. 돌살은 바닷가에 돌로 담을 쌓고 물고기를 잡는 함정입니다.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이고 쟁이는 던지는 그물입니다. 반두와 족대는 두 개의 막대에 그물을 달아 사람이 직접 들고 잡는 그물로 족대는 크기가 작아 혼자 사용하고 반두는 두 사람이 맞잡고 사용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는 몹시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어부는 바다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건졌어요. 어부가 집으로 가져온 항아리를 어루만지자 항아리에서 흰 연기가 나더니 작은 도령이 나와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부의 아내는 쌀과 금은보화가 쌓이는 걸 보고 마구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도령은 소원을 3가지밖에 들어줄 수 없다고 했지요. 아내는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를 또 건져오라고 남편을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러고는 자기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3번째 소원을 말했답니다. 예쁘게 변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어부의 아내는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예쁜 자기가 초라한 어부의 아내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를 또 건져오면 자기는 왕비가 되고 어부는 쫓아내겠다고 중얼거렸어요. 어부의 아내는 과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퀴즈 1. 어부가 바다에서 건진 항아리에서 누가 나왔나요? 2. 어부의 아내는 3가지 소원으로 무엇을 빌었나요? 3. 어부의 아내는 남편을 왜 다시 바다로 보냈나요? 4. 어부의 아내가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32. 부지런함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죽은 돈과 산 돈.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자 영감은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엽전 한 잎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엽전, 노쇠로 만든 옛날 돈, 둥글고 납작하며 가운데에 네모진 구멍이 있음. 잎, 엽전 등 납작한 물건을 세는 데 쓰는 말. 그거 참 귀한 엽전을 떨어뜨렸으니 이를 어쩌나. 부자 영감은 안타까운 듯 개울을 바라보았어요.
엽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부자 영감은 바지를 둘둘 걷어붙이고 개울가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물속을 들여다보며 열심히 엽전을 찾았어요. 분명히 여기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영감님, 거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마침 다리를 건너던 농부들이 물었어요. 엽전을 찾고 있다네. 그러자 농부들도 바지를 걷어붙이고 개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영감님, 우리가 찾아드릴게요. 고맙네. 엽전을 찾으면 한 입씩 줄 테니 잘 찾아보게. 농부들은 그 말을 듣고 부자 영감이 엽전을 많이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 영감과 함께 열심히 개울 바닥을 뒤졌답니다. 얼마 뒤 한 농부가 소리쳤어요. 여기 엽전 한 잎을 찾았어요. 농부가 엽전을 찾았다는 말에 부자 영감은 몹시 기뻐했어요. 드디어 찾았군. 고맙네. 부자 영감이 개울 밖으로 나가자 한 농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영감님, 잃어버린 돈이 엽전 한 잎입니까? 그렇다네. 잃어버린 엽전을 찾아 주었으니 약속대로 자네들에게 엽전 한 입씩 주겠네. 부자 영감은 농부들에게 엽전 한 입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니, 겨우 엽전 한 잎을 찾으려고 우리들에게 개울을 뒤지게 했나요? 한 농부가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어요. 부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업신여겨도 된단 말입니까? 업신여기다. 젠체하며 보잘것없게 여기다. 다른 농부도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따지고 들었어요. 화를 내는 농부들에게 부자 영감이 말했어요. 개울에 빠진 엽전을 찾지 못하면 영영 죽은 돈이 되고 말지. 하지만 다시 찾으면 이렇게 산 돈이 되어 귀하게 쓰이지 않겠나? 그제야 농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고 보니 영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죽은 돈을 살려낸 것으로 족하니 이 엽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농부들이 받았던 엽전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죽은 돈을 살리기 위해 쓴 것이니 도로 받을 수는 없다네. 자네들이 그 엽전을 값있게 쓰면 엽전 네 잎이 모두 살아나는 것 아니겠나? 부자 영감의 말을 들은 농부들은 엽전 한 입씩을 받아들고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 영감은 돈괴를 정리하다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엽전을 발견했어요. 돈괴, 돈을 넣어두는 상자. 부자 영감은 당장 하인을 불러 말했어요. 대장간으로 가서 엽전의 귀퉁이를 땜질해 오너라. 땜질. 깨지거나 뚫어진 곳을 떼워 고치는 일. 네, 주인님. 하인은 달려가서 대장장이에게 엽전을 내밀며 말했어요. 대장장이, 대장간에서 쇠를 다루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 엽전의 귀퉁이를 땜질해 주세요. 이 엽전을 땜질하려면 품삯을 3잎 받아야 하는데 한 잎짜리 엽전을 땜질하려고 3잎을 쓴다면 손해가 아닌가? 대장장이의 말에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인은 엽전을 도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엽전을 도로 들고 왔느냐? 하인은 부자 영감이 묻자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의기양양, 바라던 대로 되어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주인님, 이 엽전을 땜질하는데 품삯이 3잎이나 든답니다. 품삯, 남의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 그러자 부자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하인에게 물었어요. 엽전 한 잎을 고치려고 3잎을 쓰면 2잎을
엽전 한 잎을 고치려고 세 잎을 쓰면 두 잎을 손해본다. 손해본다는 말이렸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인은 말을 이었어요. 엽전 세 잎으로 한 잎을 고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로 들고 왔습니다. 하인은 분명히 주인이 칭찬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자 영감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엽전은 고쳐야 하니 어서 다시 대장간에 다녀오너라. 하인은 고개를 갸웃갸웃했어요. 부자 영감은 자신의 생각을 하인에게 말해 주었어요. 돈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도 돈이 재구실을 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귀퉁이 떨어진 엽전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자 영감의 물음에 하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죽은 돈이 되겠지? 그렇지요. 이 엽전을 수리하면 내 돈 한 잎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에게 주는 새 잎을 합하여 나랏돈 네 잎을 살리는 것이니라. 이제 대장간에 가서 땜질을 해 오라는 뜻을 알겠지? 주인은 미심쩍은 듯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어. 하인은 미심쩍은 듯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심쩍다. 일이 분명치 못하여 마음에 거리끼다. 주인님, 그래도 손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부자 영감은 하인에게 대장장이에게 줄 엽전 세 잎을 쥐어주며 말했어요. 부자일수록 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내 손에서 떠난 이 새 잎의 엽전은 제 몫을 다할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보람된 일이 아니냐. 그제야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인은 대장간으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인처럼 돈을 귀하게 여겨야 진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하인은 주인에게서 배운 돈의 귀중함을 몸소 실천하였어요. 나중에 많은 돈을 모아 귀하게 쓰게 되었지요. 모두 올바른 주인에게서 배운 지혜 때문이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죽은 돈과 산 돈. 옛날 옛적 부자와 돈 이야기. 죽은 돈과 산 돈에서는 돈을 귀하게 여기는 부자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푼의 엽전을 살리기 위하여 세 푼의 돈을 아끼지 않는 부자의 태도에서 돈의 가치와 효용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요.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천하게 돈을 벌더라도 돈을 쓸 때는 깨끗하고 보람되게 쓰라는 뜻이지요. 즉, 돈을 모으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나 전국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유통된 것은 조선시대 숙종 4년 1678년에 상평통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생산물을 팔아 돈으로 받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도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값도 돈으로 표시되었고 소장료도 돈으로 받아 화폐 경제가 일반화되어 갔답니다. 돈에 대한 풍습과 놀이. 우리의 옛 민속놀이나 풍습에도 돈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보름 전날 나무로 만든 청, 홍, 황 세 가지 색 조롱을 차고 있다가
이날 저녁에 돈 한 푼을 메어서 살그머니 길바닥에 버리면 그 해 액을 막는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 새해 첫 인사를 하는 세배를 할 때 세배를 받는 측에서 어른에게는 주식을 대접하고 아이에게는 과자와 돈을 주며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돈치기라는 돈에 관련된 놀이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금을 긋고 동전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각기 동전을 던져서 구멍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이고 다음은 구멍에 가까운 순서대로 차례를 정합니다. 첫째가 여럿의 돈을 거두어 합해서 한 손에 쥐고 구멍이 있는 대로 던져서 구멍에 든 돈은 던진 사람이 갖고 나머지 돈 중에서 한 개를 지정하여 이 돈을 맞힌 사람이 갖는 놀이입니다. 옛 우리네 생활 모습 상평통보. 엽전은 모양이 둥글고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린 형태입니다. 상평통보는 1678년에 만들어져 200년 넘게 사용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엽전입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상평통보라는 글자를 찍었으며 뒷면에는 만든 관청을 표시한 36종의 글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엽전은 나라에서 세운 주전소라는 임시 관청에서 만들었는데 전국에 50여 개의 주전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자가 개울에 들어가 엽전을 찾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농부 세 사람은 부자가 많은 엽전을 빠뜨린 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부자는 엽전을 찾아주면 엽전을 한 입씩 주겠다고 했답니다. 한 농부가 잃어버린 엽전 한 입을 찾자 부자는 자기를 도와준 세 사람에게 각각 엽전 한 입씩을 주었어요. 농부들은 처음에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화를 냈지만 부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재구실을 못하게 된 엽전 한 잎을 대장간에 가서 떼워 오라고 했지만 대장간에서는 엽전 한 잎을 떼우는 값으로 엽전 세 잎을 달라고 했어요. 엽전 한 잎을 떼우려고 엽전 세 잎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 하인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자 부자는 하인에게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었답니다. 부자는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퀴즈 1. 부자는 왜 개울에 빠뜨린 엽전을 찾으려고 했나요? 2. 부자는 농부들이 부자에게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3. 하인은 부자에게 왜 엽전을 떼우는 게 손해라고 했나요? 4.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의 책임은 무엇일까요?